청귤청은 껍질째 먹어야 하기 때문에 베이킹소다 2큰술을 넣어서 껍질을 문질러 세척해 주겠습니다. 꼭지는 빼주고 소다물에 담그어 문질러 주세요. 여러 번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헹구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다 성분이 남아서 미끈거리고 씁쓸한 맛이 나요. 친구가 청귤청을 담아보라고 1.5kg를 줬는데요. 30%인 500g을 덜어서 예쁜 모양이 나도록 꼭지 부분은 잘라내고 썰어주겠습니다. 하얀 속껍질 부분이 들어가면 쓴맛을 내거든요. 얇게 편 썰어주세요. 끝에 남은 부분은 썰기 어려우니까 한 곳에 모아서 즙만 짜주겠습니다. 즙을 짠 후에 남은 껍질의 무게가 50g이니까 전체 무게에서 빼줄게요. 저는 청을 먹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렇게 형태를 갖춘 과일청은 맛이 잘 안 나니까 음료를 탈 때 매우 많이 넣고 건더기는 먹기 불편하니까 항상 컵 바닥에 건더기가 가득 남아있는 게 아까웠거든요. 그렇다고 씹어먹기도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청을 담글 때 싹 갈아서 담는답니다. 아이가 유자청을 좋아해서 유자청을 먹으면서부터 항상 몽땅 갈아서 먹으니까 향도 진하고 버리는 게 없어 다 먹게 되더라고요. 쓴맛을 내는 청귤의 양 끝부분을 잘라서 과육과 껍질만 갈기 좋게 잘라주세요. 양 끝을 잘라내니까 청귤의 무게는 총 1.35kg이었습니다. 청귤 1kg에 100g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총 150g 빠져서 1.35kg 됐습니다. 이렇게 믹서기에 윙 돌려서 만드시면 설탕도 빨리 녹고요. 부피가 작아져서 보관하기도 너무 간편해요. 버리는 게 없으니까 향도 맛도 더 진하답니다. 휴롬에 갈아서 하시는 거는 즙을 짜는 거고요. 이건 전체를 다 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입자가 보여도 숙성이 되고 나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드실 때 전혀 거북하지 않아요. 설탕은 청귤과 동일한 양을 넣어 주겠습니다. 설탕 1.35kg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음료로 마시지만 제스트 대신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숙성이 돼서 부드럽고 향긋한 귤청이 되면 빵을 만드실 때나 샐러드 소스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샐러드 소스로 쓰실 때는 식초와 소금을 약간 가미해서 사용해 보세요. 몇만 원씩 하는 과일 식초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정말 간편하죠? 이렇게 섞어만 주면 설탕을 녹이느라 애쓰지 않으셔도 저절로 다 녹아요. 그리고 보관 용기는 프라이팬에 물을 1cm 담고 유리병을 거꾸로 엎어서 뜨겁게 김을 쏘입니다. 이렇게 팔팔 끓는 물에 소독을 하고 뚜껑도 함께 소독해 주세요. 그리고 병을 식히면 안 돼요. 병이 뜨거운 상태에서 청을 담고 뚜껑을 바로 꽉 닫아 주셔야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야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청을 담고 바로 드시면 풀냄새가 나요. 바로 못 드시고요. 최소한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드시면 향긋한 귤청이 된답니다. 되도록이면 작은 병에 여러 병 나누어서 공기와 접촉을 피해 주시면 오랜 기간 변질 없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장부터 준비합니다. 오늘은 듀라렉스 사이에 가장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피카디 모델의 360ml 제품입니다. 그 다음 잔이 들어갈 만한 넓적한 통에 올리고당과 흑설탕을 담아 준비합니다. 피카디 잔을 뒤집어서 올리고당에 먼저 묻히고요. 그 다음 흑설탕에 묻힙니다. 이 방법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맥주 코젤다크를 시키면 유리 맥주잔 위에 흑설탕을 묻혀서 나오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네, 잘 붙었죠? 그 다음 얼음을 4알만 넣어주세요. 그리고 우유를 3분의 2 지점까지 채워줍니다.
그리고 헤이즐넛 시럽 한 펌프 반을 넣어줍니다. 네, 생크림을 만들어 볼까요? 스테인리스 통에 생크림 80g을 넣고요. 식물성 휘핑크림 40g, 스키피라는 땅콩 버터 40g을 넣고요. 핸드 믹서기를 이용해서 곱게 갈아주는데요. 일반적인 아인슈페너 크림보다 믹서기를 들었을 때 조금 덜 꾸덕하게 휘핑합니다. 네, 완성된 크림을 바로 그 위에 올려주는데요.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한 90%까지만 채워주세요. 그 다음 토치를 준비합니다. 토치에 마시멜로우를 끼우고 토치로 겉에만 구워주세요. 너무 가까이 되면 마시멜로우가 타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구워주세요. 자, 다 구워진 마시멜로우를 조심스럽게 음료 위에 올립니다. 이제 에스프레소를 뽑아야겠죠? 저희는 시그니처 메뉴에만 바텀리스 포터필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두를 갈아주고요. 템퍼로 꾹꾹 눌러줍니다. 머신에 포터필터를 삽입하고 아까 준비해둔 음료를 올립니다. 추출하는데요. 음료 위로 바로 떨어지는 에스프레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코 파우더로 토핑하면 완성입니다. 고소한 버터크림과 커피, 우유, 그리고 마시멜로우까지 단짠 역대급 시그니처 음료. 지금까지 도펠 시그니처 레시피를 알려드렸습니다. 카페 시그니처 메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는 아직 저희 매장에도 출시를 안 한 메뉴예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또 맛도 아주 좋은 그런 시그니처 음료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유를 사용할 겁니다. 오늘 이 연세 두유를 사용을 해서 메뉴를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유에다가 시럽을 조금 첨가를 할 거예요. 헤이즐넛 시럽 1.5펌프 1883 헤이즐넛 시럽을 1.5펌프 넣겠습니다. 뭐 그램수로 하면 15g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두유 넣습니다. 이제 거의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프레소를 채울 부분만 남겨두시고 그 다음에 가득 채우시면 됩니다. 저희는 뭐 보통 채운다고 하면 이 정도 채웁니다. 높이 거의 뭐 같을 거예요.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선 바로 만들기 전에 이 정도만 돼도 우유 베이스의 맛은 되게 좋습니다. 연세 우유가 되게 질감이 묵직하고 고소해서 좋아요. 그래서 스푼으로 미리 섞어서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서 바로 컵에다가 받을 건데 에스프레소가 크레마가 되게 쫀득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세팅을 잘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포터필터 장착을 하고 컵을 최대한 가까이에 붙여줍니다. 바텀리스면 더 좋은데 우선은 저희는 바텀리스가 아니라 이렇게 끝에 스파웃이 있는 포터필터예요. 이 상태에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레마가 바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 깔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추출은 리스트레토 샷 정도의 추출량으로 추출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출을 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에스프레소가 똑똑똑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너무 맛있게 생겼죠. 이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에스프레소는 바닥까지 가라앉게 됩니다. 마치 초코를 넣은 것처럼 이렇게 쫀득한 에스프레소와 아래 들어간 소이 밀크, 너무 맛있어 보이죠? 자, 한 번 더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푼으로 받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스푼으로 이제 좀 넓은 스푼이어야겠죠. 넓은 스푼으로 하면 굳이 컵에 딱 대지 않더라도 여기서 딱 받쳐서 에스프레소가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스푼이 좀 작으니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고 있습니다.
상태로 이렇게 추출이 됐고, 이제 아까 내린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걔는 좀 에스프레소가 많이 내려갔어요. 자, 요게 첫 번째 내린 거, 요게 두 번째로 내린 거예요. 에스프레소가 정말 쫀득하게 잘 내려가고 있죠. 우유가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유가 아니라 두유, 조금 이렇게 좀 밀도도 높고 이렇게 질감 자체가 이렇게 꺼끌꺼끌하기 때문에 에스프레소가 떨어지는 형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시그니처 할 수 있어요.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제 에스프레소의 진함과 이제 우유의 달달함. 그러니까 소이 밀크가 조금은 달달하긴 하지만 시럽을 첨가해서 하면은 정말 시그니처,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이런 예쁘고 맛있는 음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레시피 사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유를 새롭게 블렌딩을 해서 에스프레소를 위에다가 예쁘게 얹어주면은 시그니처 메뉴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말차를 이용해서 만든 녹차 시럽이고요. 녹차 찻잎을 이용해서 만든 녹차 시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티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안내하는 홍차 언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더위에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매해 그랬지만 올해 여름이 엄청 더워질 거라고들 하는데요. 그렇다고 축 처져 있을 우리가 아니죠. 오늘은 여러 가지 티 음료를 응용할 수 있는 녹차 시럽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녹차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들의 여름철 무더위를 끝낼 녹차 시럽 함께 하세요. 홍천유는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말차를 이용한 녹차 시럽, 또 하나는 녹차 찻잎을 이용한 녹차 시럽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할 녹차 찻잎 보여드릴게요. 제주도에서 만든 녹차입니다. 올해 만든 제주도 녹차 세작입니다.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자스민 향도 나고 메론 정포도 향? 너무너무 싱그럽네요. 자, 말차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말차입니다. 색이 너무 이쁘네요. 말차 보여드릴게요. 와, 감칠맛이 감도는 녹차 콩가루 향이 납니다. 먼저 찻잎 계량을 하겠습니다. 네, 된 것 같네요. 찻잎을 우리겠습니다. 준비된 찻잎을 넣고, 저는 녹차의 향미를 살리기 위해서 티팟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찻잎을 우릴 때 이렇게 뚜껑이 있는 티팟 사용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80도의 물로 6분 우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우려졌네요. 그래서 녹차 맛있게 우러났어요. 그래서 스트레이너를 사용해서 녹차 물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렸던 녹차잎인데요, 여러분. 홍차 언니는 너무 아까워서 한 번 더 우렸답니다. 그래서 시럽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남은 찻잎 뭐 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냉침하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우니까 버리지 마세요. 우린 녹차물을 붓고요.
설탕을 붓고 홍차 시럽 때와 마찬가지로 휘젓진 않을게요. 대략 중불에서 약불에서 10분 정도, 10에서 15분 정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셔서요, 설탕이 녹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이제 충분히 끓은 것 같네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홍차 시럽 때는 엄청 강렬한 한약재 향 같은 것들도 많이 났었던 것 같은데, 오늘 녹차 시럽은요, 엄청 은은한 자스민 향이랑 나물 삶은 향도 살짝 나는데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식힌 후에 용기에 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말차를 이용한 녹차 시럽을 만들 텐데요. 녹차 함유량이 15%든 10%든 20%든 20%는 그나마도 많이 들어있는 아마 퍼센테이지일 텐데요. 그렇게 녹차 파우더에 설탕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50g 사용할 겁니다. 차완에 말차를 넣었고요. 이제 설탕 시럽을 좀 넣을게요. 살짝 좁을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하기엔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여기에 온도를 60도에 맞췄어요. 온도가 60도가 올라가면 좀 떫을 거예요. 그래서 60에서 80도 정도 물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홍차 언니는 60도에 맞췄습니다. 홍차 언니는 약간 꾸덕한 느낌을 만들려고 물의 양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홍차 언니는 100ml를 사용했는데요. 100에서 150ml 정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격불을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살살 풀을 겁니다. 설탕이랑 말차가루가 잘 섞여지도록 살살 풀어볼게요. 이렇게 돼서요, 느낌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너무 꾸덕하면 또 응용할 때 잔에 예쁘게 안 나오니까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홍차 언니는 처음에 물 100 넣었다가요 50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총 물의 양은 150 들어간 거예요. 150ml. 네, 이제 녹차 시럽을 용기에 담아 볼게요. 지금은 좀 많이 묽은 느낌이 나죠? 네,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이 날 겁니다. 차완으로 바로 옮기기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용기를 좀 사용할게요. 오,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다. 용기에 옮겨 볼게요. 말차를 이용해서 만든 녹차 시럽이고요. 녹차 찻잎을 이용해서 만든 녹차 시럽입니다. 먼저 녹차 찻잎으로 만든 시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와우.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어쩜 이래? 녹차 향미가요, 입안을 가득 담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소한 녹차 사탕 맛, 이런 맛이 나고요. 와, 진짜 맛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말차 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녹차 시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이거 좀 보세요. 우와, 이렇게 떨어지네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매생이 녹차 캐러멜 같은 맛이 나요. 느낌 아시겠죠?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홍차 시럽하고는 또 다른 맛이에요. 정말 녹차 덕후들은요,
꼭 만들어 보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오늘 만들어 본 녹차 시럽을 이용해서요, 다음 시간에는 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낼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 볼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천민 다음 시간에 안녕하세요. 네, 커피나무 채발입니다. 오른쪽은 녹차, 왼쪽은 말차 파우더입니다. 녹차 파우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린티 파우더. 그래서 제가 매장에 있었을 때는 하루야마다 써보고, 그다음 BTS 녹차 파우더 써보고, 그 다음에 이노라이즈도 써보고. 이노라이즈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녹차 라떼 영상 촬영할 때 이 파우더 하나 가지고 베이스를 만들어 왔죠. 한 종류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유기농 녹차 가루. 유기농 녹차 가루는 전혀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기농 녹차 가루와 이 달달한 말차 파우더, 프리미엄 파우더를 이 두 가지를 섞어봤거든요. 이 섞었을 때는 상당하게 맛있는 퀄리티 레시피가 나오더라고요. 적당히 달면서, 그러면서 이 녹차랑 이 말차의 쌉싸름 맛을 극대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녹차 라떼 또는 말차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레시피를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추가로 저희가 항상 큰 피처에다가 이제 베이스 만들어서 저어가지고 이렇게 신속하고 빠르고 이렇게 맛있게 나가는 레시피를 항상 알려드렸잖아요. 오늘은 인기 카페 브이로그 말차 베이스가 싹 내려가지고 샤라라라라라 이렇게 유리잔에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쁘게 나가는 모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티젠 프리미엄 말차 파우더 여기다 35g을 넣을게요. 35g 35g 그 다음에 유기농 이 녹차가루 5g 넣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살짝 덮을 정도, 한 5mm에서 10mm 정도만 넣으시면 되시거든요. 살짝 덮을 정도? 약간 꾸덕꾸덕하게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어주세요. 꾸덕꾸덕해지죠? 네. 너무 꾸덕꾸덕 싶으면은 조금 더 물을 넣어주셔도 괜찮으세요. 난 너무 꾸덕꾸덕한 것 같아 이러면 뜨거운 물 조금만 더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골고루 이렇게 구석구석 잘 저어주시면 되시고요. 농도 어느 정도냐면 이 껄쭉함의 크기가 이 출렁출렁 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출렁출렁. 베이스를 이제 소스통에다가 옮길 거예요. 네, 소스통. 네, 소스통에다 옮겨서 따라 볼게요. 됐다. 자, 옮겨져 있는 이 한 잔치 분량 말차 베이스가 완성이 됐어요. 쭉 흔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어줄게요. 부어줄 때는 그냥 부어도 되고 벽 타서 부어주면 좀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꾸덕꾸덕하게 베이스를 꼭 꾸덕꾸덕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어서 드시라고 꼭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좀 저어서, 자, 이렇게 잘 섞어서, 자,
자, 이 맛이야. 녹차 맛과 말차 맛은 상당히 살아있으면서 너무 달지가 않아요. 베이스만 섞어서 드시면은 단 맛이 너무 세서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좋진 않거든요. 단 거 싫지만 녹차랑 말차 맛은 좀 강렬하게 또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말차와 녹차를 섞어서 밸런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차는 어차피 단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가, 그래서 안 단 녹차 유기농 녹차 파우더를 사용한 이렇게 된 베이스라 생각합니다. 밸런스가 참 좋은 음료죠. 그래서 색상도 상당히 진하고, 그리고 딱 드셨을 때도 이 진짜 이 중독성 있는 쌉싸름함, 이 말차 녹차의 쌉싸름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훌륭한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말차와 녹차를 섞어놓은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단맛이 너무 치우치지 않게 밸런스랑 녹차의 쌉싸름과 말차의 쌉싸름이 섞여 있으면서 적당히 달게끔 해줘야 이게 정말로 호불호가 없어요. 자, 일단은 저는 너무 맛있으니까 한 번 더 마시고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합격!